여러분들 혹시 지방을 피하면서 탄수화물만 드시고 있진 않나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는데요. 독성물질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불포화 지방산을 더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 하지만 조금 더 파고든다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영양소가 바로 지방인데요. 최악의 지방 섭취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지방 섭취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영양소가 바로 지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방을 잘 먹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최악의 지방 섭취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을 잘 먹지 않아서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 두 번째, 불포화 지방산을 잘못 먹은 경우. 세 번째,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이 틀려서 독이 되는 경우. 이 3가지 케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방을 피하면서 탄수화물만 드시고 있진 않나요?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지방, 탄수화물을 순서대로 먹게 되면 살이 덜 찔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식사에 제대로 좋은 양의 지방을 추가하게 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지방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식사에서 급격히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같은 양을 먹더라도 체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면 살을 빼기가 쉬운데요. 5,6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연구 결과에서 인슐린 감소는 체중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을 어떻게 잘 먹으라는 거야? 예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자료를 보면 통밀 토스트를 먹었을 때, 그리고 통밀 토스트와 아보카도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을 비교한 것이 보일 거예요. 그냥 빵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혈당이 30까지 올라가지만 아보카도와 함께 먹었을 때는 혈당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지방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 식습관이 정착된다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 췌장은 인슐린을 덜 생성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우리 몸은 지방을 연소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지방을 이렇게 잘 먹게 되면 식욕 조절에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빠르게 공복감을 느낍니다. 특히 케이크 같은 거 먹고 나면 빠르게 즐거움을 느꼈다가 갑자기 훅 배고파지거나 졸려지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전부 혈당 변화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게 될 경우 식욕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요동을 치게 되고 식사를 하기 전보다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용도로 지방을 잘 활용해 주시게 되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공복감은 줄이고 살이 덜 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단지 비율을 자꾸 강조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이 꿀팁을 식사에 잘 녹여서 매번 그냥 단순히 탄수화물 소량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잘 끓여서 한 끼 식사를 갖춰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흔히 포화 지방산을 몸에 좋지 않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을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불포화 지방산을 더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파고든다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데요. 나의 평상시 식사 패턴에 따라서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도 선택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요. 오메가6는 염증 반응, 혈전 생성을 유도하고 오메가3는 이와 반대로 항염증 작용, 혈전 생성 방해 작용을 합니다. 사실 무조건 불포화 지방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의 균형을 위해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를 균형 잡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4 정도까지지만 현대인의 경우에는 오메가6 섭취 비율이 많아서 1대15에서 1대16 이상까지 늘어나서 오메가6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챙겨 먹는 견과류에는 오메가6 비율이 높아서 대부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오메가3는 부족하고 오메가6는 과다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의 평상시 식사를 잘 살펴서 오메가3 비중이 낮다면 오메가3 비중을 늘려주시고 오메가6 비중이 높다면 오메가6 비중을 살짝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청어, 멸치 같은 등푸른 생선류가 있고요.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으로는 들기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 종류로는 호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3 섭취를 잘 가져가 주시게 되면 체내 염증을 줄이고 폐수 지방산을 쏙쏙 채워줄 수 있겠죠.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양 조절인데요.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해서 들기름으로 마구 넣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양을 드셔주셔야 합니다. 보통 식물성 기름 한 큰술당 120칼로리, 지방 13에서 14g 정도가 들어있어요.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한 끼에 한 큰술, 남성의 경우에는 한 큰술 반 이내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끼 섭취할 수 있는 지방량은 10에서 15g 이내예요.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식품에서 계란 노른자라던가 소고기처럼 지방 함량이 있는 음식과 드셔주실 때는 당연히 추가로 섭취하는 지방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는데요. 좋은 지방을 챙겨 먹으려고 견과류를 몇 끼니에 챙겨 먹는데 사실은 좋은 지방이 아니라 이미 독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분자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독성을 띠게 되는데요. 산패된다고 하죠.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서 공기에 노출되거나 빛에 노출되거나 열에 노출되면 안 먹는 이만 못한 것을 먹게 됩니다. 건강하려고 아몬드를 먹는데 대용량으로 사다 놓고 공기 중에 다 노출되어서 밀폐하지 않은 것을 막 꺼내 먹거나 산지 한참 오래된 들기름을 비빔밥에 넣어서 비벼 먹거나 한다면 오히려 독성 물질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지방을 챙길 때에는 제작 방식, 보관 방식, 조리 방식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제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기름은 제작 방식에 따라서 정제유랑 압착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열을 가해서 뽑아내는 정제유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기계로 강제로 뽑아내서 만드는 기름은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산패되거나 핵산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대표적으로는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등이 있습니다. 정제유보다는 압착유를 추천드리는데요. 압착유는 직접 짜서 만드는 기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던가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유라던가 열에 산패되기 때문에 냉압착해서 만든 들기름이라던가 이런 좋은 기름들을 활용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보관 방식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름을 구매하실 때는 작은 용량을 자주 구입해 주시고 개봉 후 최대 2개월 이내에는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들기름 같은 기름은 냉장 보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기나 빛이나 열의 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했던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진공 실링기 같은 걸로 잘 보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리 방식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의 경우에는 열을 가하는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등을 사용할 때에는 튀김이나 부침보다는 샐러드, 무침, 비빔밥 등에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기름에 구운 고기 등을 자주 드시게 되면 당독소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지방을 너무 피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먹는 것도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지방량을 좋은 방식으로 섭취하시면서 건강하게 식사를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에는 제가 탄수화물 섭취 방법, 단백질 섭취 방법 등에 대한 영상들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예정이니까 살펴보시면서 좋은 식단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달 정도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량으로 식단 코칭 받아보시고 싶다면 온라인 PT 식단 코칭을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식단반 하면서 저한테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 이런 게 좀 더 뚜렷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다이어트 간식들을 이제 다 성분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먹었다면은 지금 이제 몸 상태를 봐가면서 어떤 게 나한테 좋고 안 좋은지를 이제 구별을 했는데 제가 보통 폭식을 하면은 이제 다음날 거울을 보고 살쪘네 내가 모르겠다 하고 이제 계속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다 안 하고 다음날 그냥 고강도 유산소 공복으로 하고 그다음에 식단을 이제 원래대로 기존대로 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얼마 안 걸린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진짜 제일 걱정이었던 게 제가 막 먹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엄청 절식하고 뭔가 식단을 막 닭부야 이렇게 먹으면은 무조건 입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었는데 식단도 막 무조건적으로 엄청 클린하게 먹어야 돼 이런 것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맛있는 거 그리고 막 하루에 한두 끼 뭐 이렇게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4끼로 좀 건강하게 나눠 먹으면서 배고픈 시간을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 걱정이 좀 기우였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됐던 것 같고 나한테 잘 맞는 게 뭔지를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1대1 PT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해내기 쉬운 클래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약하거나 혹은 좀 뭔가를 하기에 되게 거창하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거를 먼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